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 기자.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 이 남자의 행태가 심히 의심스럽다. 시종일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실실 웃고 있고, 전에는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화장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간다. 결국 나는 이건 100% 바람 피우고 있다는 징조라고 확신했고,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 때문에 실패. 지문 인증도 아니고 비밀번호였지만 도무지 맞는 번호가 없었다. 점점 의심스러워. 이걸 어떻게 까발려서 불륜을 밝혀내지? 온갖 궁리를 다 해봤지만 정면 돌파 방법을 써서 내가 보여줘 하면 남편이 그래 봐라 라고 할 리도 없고, 괜히 자극해서 안에 있는 증거들을 다 삭제해버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이혼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역으로 내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를 써서 증거를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입력해봤지만 전부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허리를 삐끗했다면서 나한테 집으로 좀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아빠한테 집안일을 부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흉 잡힐 일이지만 아빠는 계란 프라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며칠 동안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셨던 모양인데 먹다 보니 질리고 집밥 생각이 간절해진다면서 나더러 한 일주일만이라도 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으셨다. 엄마 아빠를 위한 일인데 딸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알겠다고 대답했다. 저녁에 남편한테 얘기하자 뭐가 좋은지 활짝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해를 잘해주는 태도는 고마운 일이었으나 현재 이 남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남자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남편을 혼자 두는 것도 불안했지만 부모님 일이 더 걱정이 돼서 다음날 친정으로 향했다. 집에 가서 보니 엄마는 들었던 것보다 더 거동이 불편해 보였고, 내가 도착하니 안심하는 표정들이셨다. 우선 집안 청소부터 하고 나서 밑반찬도 만들고 두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면서 바쁘게 며칠을 보냈다. 다행히 애쓴 보람이 있었는지 엄마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지셨고, 내가 오고 닷새 정도가 지나자 어느 정도 거동도 하실 수 있게 됐다. 나 많이 좋아졌으니까 너 이제 그만 집에 가봐. 너 없으면 한서방도 힘들 텐데 한서방한테도 안부 잘 좀 전해주고.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 허리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내가 보기에도 엄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원래 예정은 일주일이었지만 그보다 좀 더 앞당겨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지금은 남편이 비상시국이니까. 그래도 바로 가자니 발길이 안 떨어져서 하루만 더 묵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착신자는 남편이었고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혔다. 애중아, 나 오늘 너네 집에 가면 안 돼. 남편은 취했는지 혀가 꼬여 있었고 나한테 애정이라고 했다. 그때 불륜녀 이름이 애정이구나. 내 이럴 줄 알았지. 역시 바람난 게 맞았네 라고 확신했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당연히 괜찮지. 그 집 당신이 산 집이잖아. 응? 내 대답을 들은 남편은 순간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했고 전화기 너머로 그릇 깨지는 소리,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남편은 방금 한 말은 술김에 잘못 나온 말이라고 열심히 변명을 했지만 내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다는 건 설명해봐야 입만 아플 뿐. 상황을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나도 꼭 들어야 할 말도 있고 해야 할 말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알았어? 시댁에 연락해서 두 분도 오시라고 하고. 참, 술 깨고 나서 핸드폰으로 증거 삭제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야. 요즘 전문 업체에 가지고 가면 라인 이력 정도 포렌식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하자 남편은 멘붕이 왔는지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당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중간에 시댁에 연락해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 같으니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와달라고 말씀드렸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두 분은 노발대발하시면서 지금 당장 출발하시겠다고 흥분하셨다. 나는 지금 친정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두 분은 내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본인들도 오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 시부모님들은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셋이서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자마자 시아버지는 남편한테 따기 세례를. 너 당장 핸드폰 일이네. 이런 한심한 녀석 같은 이라고.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참관만 했다. 왜냐?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쥐고 비밀번호 불러 라고 하자 핸드폰은 거의 동시에 해제됐는데 혹시 이미 증거를 삭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좀 전에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빼박 불륜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멀쩡한 아내가 있는 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라고 역정을 내셨고 시아버지는 나한테 무릎을 꿇으셨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 새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실감이 났는지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부모님께 죄송하지만 한번 바람 피운 사람하곤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혼입니다. 라고 말하자 남편이 이혼? 내가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무슨 사고구조면 저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은 내가 다시 얘기하자고 한 말을 제대로 사과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던 모양이다. 사과하면 용서해준다고 누가 그랬어? 그리고 당신 나한테 언제 사과한 적은 있고? 그러자 아차 하는 표정을 짓더니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봤자 이미 늦었고 무엇보다 사과하면 불륜 사건이 모두 무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더 화가 났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말을 꺼낼 때마다 더 화가 나셔서 불륜 저질러 놓고 사과만 하면 된다는 식이냐 넌? 이런 어리석은 놈을 봤나? 넌 네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놈이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운 주제에 이 망할 놈!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왜 대화는 하자고 한 건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시어머니도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다. 나도 오늘에서야 남편이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미안한데 내가 시부모님 입회하에 얘기하자고 했던 건 이혼할 때 파생되는 위자료 문제 때문이었어. 당신 불륜을 용서해주겠다는 의미는 1도 없었다고. 핸드폰에 있는 불륜 증거들도 다 같이 확인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에서 증거를 삭제하려고 허둥댔지만 시아버지한테 다시 한 대 맞고 고꾸라졌다. 그 후 어리석은 남편은 시부모님이 회수해서 가시겠다고 하셨고 다음날 나는 남편한테 불륜녀 신상을 알아낸 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불륜녀는 골프클럽 멤버 중 한 명이었고 그쪽도 기혼이었다. 말하자면 더블 불륜이었고 불륜녀의 남편은 자그마치 내 남편 한진상의 친구였다. 그 친구가 혼자서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나가 있는 1년 사이에 둘이서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거였다. 쓰레기들이. 진상을 다 알게 된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차다며 남편과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하셨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가족, 친구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는데 그중 가족과 친구를 동시에 배반하고 말았다. 내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불륜녀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화가 난 불륜녀 남편은 자기 친구인 내 남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줬다. 보기 좋게. 시부모님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남편한테서 위자료는 물론 이혼과 동시에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살 집을 먼저 알아봐 주신 덕분에 집 걱정도 덜 수 있었다. 불륜녀는 자긴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버텼지만 다행히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대신 지불해줬다. 그 뒤 불륜 남녀의 결말은 우선 불륜녀는 이혼당했고 자기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고 폭망. 또 전 남편은 친구 부인하고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인간 말종으로 등극, 모두의 손절 대상이. 부모님으로부터도 쫓겨난 신세에 이제 돈도 없고
사람도 떠나고 남은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살지 않을까 싶다. 남편과 이혼한 후 다시 내 인생을 리셋하기로 결심하는 나는 위자료도 확실하게 받아냈고 재출발 전선 이상무. 믿었던 남편의 분류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지만 시부모님이 상식과 이해가 있는 분들이어서 정말 큰 힘이 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면 다음번엔 틀림없이 제대로 된 가치관과 성실한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